일부 학사 관리에 문제는 있었지만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 예, 어제 저희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화여대 부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합니다. 도대체 이대가 왜 이런 혼란에 빠졌는가? 따져보면 결국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이 최순실 씨 딸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때는 좀 묻혔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을 다시 불러보죠. 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이면 사실 최순실이 누군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이름을 안 의원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때면 최순실 씨 그때는 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귀담아 듣지 않았죠. 최순실 씨 딸이 2014년이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무슨 특혜 의혹, 고3이었죠. 예, 무슨 특혜 의혹을 그때 제기하셨었던 거죠? 그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승마협회를 감사를 지시를 했고 또 그 감사 결과가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관련 공문을 이제 경질했다. 경질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무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 문체부에서는 그런 살생부 없었고 국가대표 뽑힌 것도 성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뽑혔다라고 입장 밝히면서 사실상 상황이 그때 종료가 됐었던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흐름을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그걸로 대학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2020년 올림픽에 출전할 거라는 그런 흐름을 대충 추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쭉 관찰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 저의 추론이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추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러셨어요.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당시는 고3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 제기는 국가대표가 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근데 그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게 거기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걸로 입학을 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바로 그 입학부터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어제 이화여대 부총장은 그 입학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맞다. 그 국제대회 금메달은 입시 원서를 낸 다음에 딴 게 맞긴 맞다. 하지만 입시 원서 내기 전에 국내 성적만 가지고도 저 정유라 씨는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입학 의혹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입시 부정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남궁곤 입학처장께서 예. 최경희 총장에게 최순실 딸이 응시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응시 서류를 보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학생의 응시 여부를 보고한 자체가 입시 부정이고요. 둘째로 지금 말씀하신 입시 요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입시 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서 원수 접수 마감일 기준에서 3년 이내 성적이 심사 대상인데 예. 최순실의 딸이 마감일 이후에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 심사에서 반영했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서류 접수 이후 면접일 사이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입시 요강에 정해진 기간에 성적만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 승마복을 면접에서 허용한 것. 이건 뭐 이대에서도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승마복을 입고 면접장에 온 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공정성 위반이죠. 왜냐하면 입시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예. 승마복을 입으면은 특정 학생을 식별 가능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허용했다는 자체가 공정성을 위배되는 것이고 이게 입시 부정이고요. 저는 이번에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대 특기생 선발 점수가 이제 전체가 1000점이고요. 예. 그 중에 이제 800점이 서류 접수고 200점이 면접 접수인데 점수인데 서류 점수에서는 별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3.5배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생을 6명을 선발하는데 3.5배이니까 21명을 뽑아서 면접심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21명은 수상 경력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결정적인 게 면접이다. 그렇죠. 이 면접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속성이 있는 것인데 예. 제가 말씀했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입시 부정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입학처장이 입시 서류 낸 걸 보고선 총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이 예.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예. 실세 비선실세 딸이 지금 수시에 신청을 했는데 특혜 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입학처장이 이런 학생이 지금 응시를 했구나. 그래서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시 서류 낸 거를 학생들이 알고 다른 지원자들이 알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올렸다고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 그 정유라 학생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예. 그럼 댓글이 올라왔다는데 그 근거를 그 댓글을 제출을 해라. 예. 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째 댓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나는 댓글 보고 보고한 거다라는 게 지금 입학처장 얘기인데 도대체 그 댓글이 어디 있었냐 물었더니 아직 답이 없다 이 말씀. 그렇죠. 만약 그런 댓글이 없었다 하면 도대체 이 정유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보고를 했고 보고는 왜 했느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 틀을 그 최순실 딸을 위한 2대 도가니 사건으로 저는 규정을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가니라니요? 이 공주를 최순실 딸을 위해서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고 독일에 있는 그 딸에게 2대 졸업장을 줄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했고 강의실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이 학생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서 조직적인 학점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대 도가니 사건의 주범은 총장을 중심으로 한 총장 측근들. 예. 그다음에 종범은 체육학과 모 교수라고 보고 있어요. 체육학과의 이름을 밝힐 수는 지금 없지만 모 교수가 주도한 거다. 저는 종범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딸을 위한 이 숱한 이제 거짓말. 그래서 이제 2대 도가니 사건으로 좀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특혜와 관련돼서 최경희 총장의 취임 이후에 정부로부터 이대가 예산 폭탄 지원을 받거든요. 예산 많이 이 둘 사이의 개연성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이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지금 도가니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장애인 시설에서 있었던 그 집요한 성범죄 사건 그거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학점 개정한 것도 국정감사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있는 김문경 비서관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이 학칙 바뀐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은폐돼 왔었다. 지금 그 의미에서 그렇죠. 도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은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입학 특혜 없었다라는 거 분명히 말을 했고요. 학사 관리에서 다만 좀 허술한 건 있었다, 부실한 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우린 조사하겠다 이건데 그 학사 관리 부분 얘기를 좀 보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업에 참석도 안 했는데 비학점 받은 거고 그 왜 그랬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거는 체육 특기생한테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이번에 아예 좀 학칙을 개정해 본 거다. 체육과에서 요구를 쭉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최순실의 딸이 입학 후에 특기자 성적 관리를 위한 내규와 학칙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것도 최순실의 2대 1차 방문 직후에 내규가 만들어지고요. 2차 방문 직후에는 학칙이 만들어집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바꾸려고 했던 학칙인데 마침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이래는 이제 이거 갖다 오비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학칙의 핵심은 국제대회와 훈련 때문에 학교에 못 와도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학생이 외국에서 훈련하더라도
4년 동안 수업에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도 예.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의 근거를 만든 것이거든요. 음흠. 이건 바로 특정인 최순실 딸을 위한 학칙 개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최순실 그것을- 씨 딸만 그걸 근데 혜택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왜냐하면 어느 그렇구나. 학생도 뭐 외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학생이 없고요.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뭐 국제대 출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4년 내내 외국에 있으면서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이런 것은 학점 따느라고 힘들게 노력하는 다른 학생들 볼 때 붕괴할 일이죠. 저기 안민석 의원님 네. 체육학과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을 누구보다 잘 읽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체육계에서는 특히 이제 뭐 체육 교수나 이런 학계에서는 뭐라고 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까? 워낙 이제 과거 한 몇 년 전에는 특기자 학생들이 수업 안 들어오고 그래도 이제 교수한테 가서 뭐 인사만 하고 예. 아니면 레포트 대신해서 학점을 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특기자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음흠. 이 기존에 있던 내규조차도 다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대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내규를 최순실 딸의 입학 이후에 내규를 이제 만들어요. 예. 완전히 다른 대학의 흐름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죠. 거꾸로 가고 누가 봐도 지금 체육학과에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규를 다른 학교는 없애는 내규를 새로 만들고 특히 어느 대학도 학칙에 이런 특기자 관리 조항을 포함한 학교는 해방 이후에 아무 대학도 없어요. 이건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학칙에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화여대가 유일한 것이죠. 이것을 이화여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